네, 반갑습니다. 최성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됩니다. 재밌는 책들을 가지고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3월부터 5월까지 저는 비문학이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사회과 과목 혹은 과학과 과목과 관련된 책들을 주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경제 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경제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경제 공부 어떻게 시키면 좋을까 초점 맞추시면서 이야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짠! 위를 봐요. 위를 봐요. 이건 1학년들 도서인데 일단은 글밥이 많지 않아요. 제가 이 책을 고르고 교재도 사실은 이건 제가 만들었는데 책을 골랐던 이유는 사실은 1학년 학생들이 긴 글을 읽어내고 글밥을 이해하는 거는 읽기 과정에서 훈련으로 필요는 하지만 이제 1학년 올라간 친구들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아직 글 읽기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글 읽기 부담은 좀 적은, 하지만 수업을 할 때 학생들과 이야기 나눌 만한 거리가 많은 책들이 오히려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하거든요. 자, 이 책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각으로 주인공의 이야기가 펼쳐져요. 이 주인공 아이는 병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계속 내려다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데 이 관점의 차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보통은 길거리를 걸어 다니잖아요. 검정 머리만 보이는 사람들은 빠르게 길을 지나갔어. 그리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주인공은 개미 같아 보여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럴만 하겠죠. 우리도 옥상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면. 근데 이런 관점을 통해서 거꾸로 우리가 같은 상황일 때 길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다면 우리들이 개미가 된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다를지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질문을 던져주신다면 서로 같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짠! 두 번째 책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말할까? 이 책은 일단은 설정이 되게 재밌어요. 이 주인공이 늑대예요, 늑대. 늑대가 학교에 다니는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여러 가지 규칙들을 배우고 특히 언어적 규칙들, 말과 관련된 거, 말하는 거, 글을 쓰는 거, 또 그걸 굳이 왜 그런 약속을 가지고 해야 하는지 줄여서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준어나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현들을 아이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런 언어 사용과 관련해서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소재를 이 주인공 늑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꽃말하는 늑대가 학교를 다니는데 맞춤법 시험을 봅니다. 거의 뭐 빵점 맞았죠. 소나기가 내렸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맞춤법 대체 왜 해야 되는지 늑대를 이해시키도록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녀분들에게 맞춤법 혹은 바른 글쓰기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계신가요? 아이들에게 이 규칙과 약속이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 된다는 점을 잘 이해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쩌면 그건 사람과 늑대도 규칙을 지키며 의사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처럼 낯선 이들과의 대화를 위해서라도 정해진 법칙, 룰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아이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책 같습니다. 짠! 세 번째 책, 초등학교 3학년들을 위한 오늘은 용돈 받는 날이라는 책입니다. 사실은 필요한 거를 부모님이 다 사주시는 형태로 경제활동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 예산의 제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내 것의 범위를 만들어주는 거, 3학년 정도부터라면 진짜 확실히 경험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 책에서 주인공은 한 5,000원 정도의 용돈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좀 가늠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규모로서 구체적으로 돈의 가치와 크기를 경험하는 것, 그거는 이제 용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가능한 것 같아요. 책은 크게는 두 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은 용돈 관리라고 해서 실제로 오늘 사용하게 되는 여러 가지 경험들의 예시를 주로 다루고 있고요. 후반부인 2장은 경제 지식, 똑똑해지기 위해서 지식을 좀 배우는 부분인데 이론적 개념을 맛만 보는 수준으로 책이 쓰여져 있습니다. 책의 한 80%는 용돈과 관련된 구체적인 경험적인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론적인 개념은 뒤에 후반부에 한 20% 짧게 나오는데 초등학교 3학년에게 딱 적합한 수준이 아닌가. 즉 구체적인 용돈 사용의 예시를 경험한 다음에 자기 경험 같은 거 얘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런 거구나 정도를 이해하는 거. 내가 용돈 받아서 포켓몬빵을 몇 개 살 수 있지? 아, 소비 활동이구나. 그런 개념을 조금씩 만드는 단계인 3학년에게 필요한 경제 학습 수준일 것 같습니다. 짠! 초등학교 4학년 벌써 수준이 조금 높아졌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 제목은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이에요. 주인공이 저금을 해요. 아까 3학년은 뭐 한다고 했어요? 용돈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 돈에 대한 관리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건데 4학년 정도 되면은 저축도 하고, 이게 뭐예요? 계획을
가지고서 규모 있게 돈을 쓰기 위해서 돈을 관리하는 일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이라고 하는 제목이 보여주는 것처럼 돈은 어떻게 보면 가치 중립적이지만 때로는 가치가 개입되는,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죠. 혹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성격은 이상한 것이기도 한데, 아이들이 느끼는 돈에 대한 가치 혹은 개념을 아주 잘 설명한 재밌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제가 목차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목차에서 배워야 될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돈은 가치를 재는 도구, 돈의 생명은 믿음, 그러니까 신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안전하지 않은 돈, 돈의 안전성, 새로운 가치를 드러내는 돈, 돈이 드러내지 못하는 가치,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는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이들 눈높이에서 굉장히 쉽게 쓰고 있는데, 대화체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을 하기 때문에 경제를 좀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도 쉽게 읽을 수 있고, 이 책 같은 경우는 고학년이 읽어도 괜찮은데 경제 부분에 대해서 아직 내가 두루 경험이 없다 그러면 이 정도 책으로 입문해 보시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책입니다. 5학년들. 우리 지난주에 같이 다뤘던 이야기죠. 법을 아는 어린이가 리더가 된다. 다시 한번 법은 우리의 상식과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미있게 질문 던져가면서 내가 법을 좀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애들이 갖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는 법이 꼭 무섭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어기면 벌 받는 어떤 기준 이런 거라기보다도 나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울타리, 내가 만든 어떤 컨텐츠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게 저작권이라는 이름으로 의미가 부여돼야 되는데, 어디까지 저작권이 보호될 수 있고 어디까지는 저작권 침해이냐, 이런 예시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이런 챕터들이 아이들에게는 훨씬 실용적으로 가깝게 와닿으면서 아, 법은 정말 중요하긴 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짠! 자, 6학년들인데요. 대단한 지리. 야, 이 책은 사실은 6학년이 본다고 생각하면 되게 낯설지 않으세요? 왜요? 판형 자체가 사실은 이게 6학년들이 볼 만한 책이 아니잖아요. 내용도 살짝 보시면 막 이런 식이에요. 그림이 막 나와 있고 재밌습니다. 물론 안에 담겨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자세해요. 그래가지고 내용도 꽤 많은데 보이는 예쁜 판형에 비해서는 정보가 굉장히 많이 담겨있다. 자, 이거 부제가 있어요. 세계사를 한눈에 꿰뚫는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항상 역사를 배우기 전에는 지리를 먼저 해야 됩니다. 한국사 요즘 아이들한테 가르치려고 할 때 예를 들면은 충청도, 전라도 얘기하면 어딘지를 몰라요. 서울밖에 모르고 나머진 다 시골이래. 지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이런 역사를 그 위에 그려갈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지리를 너무 아이들에게도 어렵게 가르치거나 상세하게 가르치면 힘들 텐데, 조금 비교적 심플한 포인트들을 가지고 짚어갈 수 있는 소재들, 아이들이 흥미롭게 생각할 만한 짧은 지식들로 잘 갖춰진 책이어서 조금 새로운 컨셉의 책입니다. 저희가 몇 년째 수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 반응도 좋아서 자녀분들에게 꼭 권해주시면 좋겠고요. 예전으로 치면 우리 뭐 먼 나라 이웃 나라 같은 학습 만화 보면서 세계사, 세계지리에 대한 감각을 익히셨잖아요. 이 책도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짠!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한 책입니다. 나쁜 과학자.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죠. 과학자들인데 왜 나쁠까? 생명윤리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인체 실험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낯설고 진짜 나쁜 일이다라고 우리가 느낄 만한 이야기지만, 불과 한 5, 60년 전쯤만 해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비윤리적인 실험들이 자행됐었는데 그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주제 자체가 그만큼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주제들이긴 하겠죠. 내용을 보다 보면 그런 부분이 나와요. 미국에서 그런 핵 무기를 실험하기 위한 실험자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플루토늄, 되게 위험한 핵물질인데 그거를 인체에 주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얘기를 들으면 이거 영화에서는 나올 법한 이야기 아닌가, 이게 실제 이럴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심지어 미국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니까요. 오늘날도 뭐 배아복제부터 시작해서 인체를 대상으로 한 여러 실험들이 자행되고 있는데, 이런 실험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몰라서 혹은 그게 무슨 심각한 문제인가 라고 느낄만 하지만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 특히 과학기술이 지금처럼 발전하고 있다면 윤리의식이 함께 발전해야 된다는 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는 실제 사례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과학에 대해 혹은 윤리에 대해 함께 양쪽의 균형감을 갖게끔 도움 줄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짠! 요거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10대가 알아야 될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이제 뭐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3차 서비스, 지식 근로자들이 이제 AI에 의해서 대체되는 시대가 돼버렸죠. 자, 이런 상황일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자, 만약 인공지능이 막 발달하면 여러분 국영수가 중요할까요? 근데 이 책에서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국영수가 앞으로도 중요할 거다. 의? 저도 약간 이상했어요. 인공지능이 더 잘할 텐데 이게 과연 필요할까? 근데 국어는 문해력 때문에. 즉 이제 학교 시험 보기 위해서 국어가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고 많은 정보를 취사 선택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국어 실력. 그 다음에 영어는 어때요? 이제 더 많은 해외 외국 사람들과 시간 공간 제약 없이 소통해야 되니까 의사소통 능력. 수학은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많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결국 수학적 사고 위에 올라가니까. 즉 국영수가 중요하다는 것은 지금처럼 암기형 지식으로 대학 가기 위해 필요하다는 관점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으로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들을 아이들에게 실제로 제시해주면서 내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른이 돼서 경험하는 시대는 지금과는 좀 다르겠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와닿게 재미있게 전달하고 있어서 마찬가지로 추천드리고, 혹시 지난주에 다 못 읽으셨다면 이번 주에 꼭 마무리해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짠! 마르크스 씨 경제 좀 아세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경제. 자, 경제학습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앞부분의 영상 보셨으면 느끼셨겠지만은 실생활의 구체적인 경험, 이로 인해서 이제 경제에 대한 개념 이해, 그리고 나서 경제의 어떤 이론적 설명을 배운 뒤에는 사상가들을 가장 마지막에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역사를 좀 이해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사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이 책이, 그러니까 뭐 마르크스 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르크스와 같은 대표적인 경제학자들을 두루두루 소개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내용 하나하나가 실제로 고등학교 비문학 지문에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뭐 예를 들면 베블렌도 나오고요. 또 프리드먼 얘기도 나오고, 그거 너무 어려운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국어 과목, 즉 문과 이과 학생 모두 시험 봐야 되는 수능 국어에 이런 경제학자들의 이름이 등장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조금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슈페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창조적인 파괴, 그러니까 뭔가 혁신을 통해서 시장을 개선하고 개혁하는 이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요즘도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쩌면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산업과 경제 사회의 근간이 많이 바뀌어지는, 토지노동 자본에서 어쩌면 이런 테크라고 하는 영역들이 생산의 문법들을 바꿔놓는 시대로 이제 아이들이 바뀌어지게 될 텐데, 그런 창조적 파괴와 혁신이 일어나는 동시에 그거를 막는 세력들이 있죠. 기존에 있던 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책에서는 러다이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러다이트 운동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경제학자들의 이론 속에, 또 우리의 역사 속에서 어떤 배경 속에 일어나게 되는지를 하나씩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또 어떤 경제 사상가들, 이론가들이 나오게 될까 생각해보는 게 당연할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를 꼭 좋아하지 않거나 전공하지 않더라도 알아두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이들 독서를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다뤘던 책들은 아무래도 경제 쪽 이야기와 과학 쪽 이야기가 좀 주를 이루었는데요. 다소 어려운 내용이 당장은 느껴진다 하더라도 이러한 학습의 로드맵, 단계들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서 독서의 지도를 한번 그려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책, 어떤 책 읽어야 될지 콕콕 집어서 골라드리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